대화, 공식으로 배우니까 여러분들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오늘은 대화를 어떻게 더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대화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대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들 중에서 대화가 훈련하면 나아지나요? 그러면 나아진다고 하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화의 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그리고 복귀 단계인데요. 이 준비 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것도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마지막에 복귀 단계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훈련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준비 다음엔 실행을 하고, 실행 다음엔 복귀를 하고, 복귀 다음엔 준비를 하고, 준비 다음엔 실행,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 훈련을 생각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도 준비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오늘 무슨 대화가 있을지 하나, 둘 정도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 예측은, 그래, 오늘 교수님한테 가서 면담을 하겠구나, 혹은 뭐 교수님한테 가서 뭔가 학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 그 상황들, 혹은 조금 더 사소하게는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뭐 다른 직원을 만나겠구나, 오늘 집 밖으로 나갈 때 뭐 수희 아저씨를 만나겠구나, 그런 것들, 사소한 상황을 예측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가능하면 그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나가서 수희 아저씨를 마주치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서 마지막에 현관 그 아파트 밖에 계단이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계단을 내려가는 것부터 상상을 하면 좋겠죠. 내려가서 그 앞에 아저씨가 계시니까 뭐 밝게 인사를 하고 거기다 한마디 덧붙인다. 안녕하세요.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그분이 조금 더 젊으실 것 같으면 뭐 염색하셨네요. 뭐 그런 말을 한마디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쭉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해볼 때 이 머릿속으로만 하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 문장이 나중에 이제 복귀에서도 만들어내겠지만, 그 포인트 문장을 가능하면 입 밖으로 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 그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가능하면 처음에는 한두 문장, 좀 쉬운 것, 쉬운 상황을 가지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을 해보는 게 좋아요. 방금 제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직원, 뭐 인사, 처음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런 뭔가 치명적이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문장은 입 밖으로 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행 단계인데, 실행 단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을 일부러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가능하면 비슷하게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냈던, 입 밖으로 연습했던 그 포인트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행 단계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포인트 문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하시면 준비를 열심히 해요. 포인트 문장 쫙 만들어 가지고 실행 단계에서 딱 그 포인트 문장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반응을 듣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됐네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문장을 말하고 그 뒤로 민망한 혹은 뭐 난감한 상황이 왔어도 그거는 반응을 수집한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포인트 문장을 말을 했으니 여러분들의 실행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데이터의 수집까지 완료가 됐으니 여러분들의 미션은 성공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든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수집한 리액션이고 피드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성공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실행 단계에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든 포인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것, 그거는 바로 성공의 경험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생각의 방식인데 이게 이 훈련을 지속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잦은 성공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실행 단계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복귀 단계인데, 복귀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복귀가 뭔가요? 바둑이나 뭐 그런 거에서 내가 뒀던 것을, 그 뒀던 판을 다시 둬보는 거예요. 다시 그날 했던 대화 중에 포인트 문장을 썼던 예측하고 실행했던 그 순간을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근데 이제 이걸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대화 노트, 뭐 말하기 노트,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목을 지어서 노트를 만드시고, 그 양쪽 면을 다르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면은 지금 말하는 그날의 대화를 쓰는 거예요. 이 대화는 가능하면 4줄 이상.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한, 이렇게 4줄, 최소 4줄. 그래서 4줄 이상. 근데 뭐 10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기억하기도 힘들고 아마 정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핑퐁 이게 최소한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많게는 한 4번 정도,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순간의 기억을 다 떠올려 보세요. 이게 잘 안 떠오르면 그 전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었지, 내가 어떤 감정이었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 대화를 다시 이끌어내면 좀 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포인트 문장 썼던 것을 써보시고요. 꼭 포인트 문장을 안 쓰셨어도 그 대화를 써보시고요. 그 대화에서 수정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인트 문장이 없었으면 포인트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포인트 문장이 있었으면 포인트 문장을 개선하는 거고요. 포인트 문장이 있었어도 다른 포인트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만 했어요. 그러면 뭐 잘 지내셨어요? 이 말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오늘 보니까 그분한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더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으면 어떨 말 좋았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런 정도를 말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노트의 한쪽 면에는 기존에 원래 했던 대화를 쓰고요. 다른 쪽에는 내 말이 바뀌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만 있다면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뭔가 다른 문장을 쓰는 거예요. 보정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래가 바뀌는 거죠. 뭐 과거가 바뀌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거를 그냥 쓰고 여기서는 내가 그 문장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의 대응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대응을 했던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복귀 단계에서 이 2가지 세트가 나오면 이것이 그대로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했던 이 보정 대화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정 대화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상황을 또 만들어서 보정된 문장을 써먹어 보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포인트 문장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걸 의식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써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나올 겁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무의식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대화를 지금까지 나는 타고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대화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훈련을 할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필요한 훈련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간
글로 적지 않았을 뿐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훈련을 해왔다는 거. 만약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글을 쓰고 연습을 해서 그 문장을 실행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뭐 이것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제 책에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훈련 방법은 제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미션의 이제 구체적인 요소들은 제 책에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일단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인사하지 않았던 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수희 아저씨 분들에게 인사를 안 했다면 그런 분들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만약 인사를 안 했다면 인사를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의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임에 가서 지금까지 배웠던 스몰 토크의 공식을 시행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훈련 방법, 이 양쪽 노트를 쓰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노트를 적고 그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는 매일 처음에 시작에는 매일 하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훈련은 기본적으로 큰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감각을 올리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인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 두 가지 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스포츠 선수여도 그 감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반복해서 내 몸이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게 있죠.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체계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겠죠. 물리나 이런 순수 과학을 공부를 할 때도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상적인 경험을 해서 그 지식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진짜로 내게 더 빨리 되겠죠. 물론 뭐 분야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마다 그 중요성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무너졌을 때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에서도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말을 잘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건 어쨌든 사고력을 높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감각 경험을 하지 않고 사고력만 높이면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사고한 것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것들을 실행해보는 것,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만 하고 다니면 되느냐? 그거는 결국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이 더디게 되죠.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거는 이 보정 단계에서는 이 사고 훈련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정하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잖아요. 처음에 아무 경험이 없으면 이건 예측이 아니라 상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 실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의 반응이 예측이 됩니다. 이걸 점점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상대의 반응이 제대로 예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예측이 자꾸 틀리고 나중에 점점점 현실에 가까운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실은 곧 통찰력입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문장을 연습해서 그 문장을 실행하잖아요. 그것은 곧 연기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날 대화했던 거를 쓰잖아요. 이거는 기억력입니다. 통찰, 그리고 연기, 기억력 이 세 가지는 대화를 잘하는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훈련은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찰력을 키우나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곧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이 연기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연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미리 액션 영화의 합을 짜고 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을 짜요. 그런데 막 이거는 짜지 않고 즉흥적인 액션 연기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해요. 뭐 완전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하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션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짜놓고 하면 그것이 연기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진부해진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대화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 준비가 없고 평소에 대화에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탁 가면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은 뭘까요? 대화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뭐 크게 말하면 매장되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한 것만 한다, 딸딸딸 외워서 그것만 한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영화에 예를 들 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주먹을 내지를 때 주먹을 내지는 걸 보고 막아야 되는데 주먹을 내지르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임이 사는 거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이런 포인트 문장이나 이런 예측을 통해서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들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인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곧 내가 많은 짜여진 연기를 해보고 나서 즉흥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전하고 세련된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이 안 된 상황에서 즉흥적인 걸 한다, 그건 위험하고요. 이런 연습만 계속해서 한다, 그거는 실은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통찰력과 기억력과 그리고 연기력을 키우시고, 그것을 토대로 더 많이 말해보시고 더 새로운 상황에 접해보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께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동안 그런 대화에 예를 들어서 복기나 이런 걸 쓰셨잖아요. 그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뭐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뭐 보정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화의 이제 보정 방식은 그 심리대화법, 이 한 5시간 전에 얘기를 했나요? 그 심리대화법을 토대로 하셔도 좋고요. 상대 감정을 고려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대화의 클래스의 다양한 클래스를 참고하시면서 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좀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수업, 오프라인 실습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새로운 모임 참여할 곳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실습에 참여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